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입출력 방식의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IO 방식은 그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바이너리 값을 그대로 파일에 저장하거나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과 같으면은 영상 처리를 하거나 뭐 오디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호 처리, 뭐 통신 이런 데서 사용할 데이터들이 보통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원래 사용하던 그대로를 그냥 덤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그것을 인코딩이나 이런 변형이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메모리에 적재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C++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파일 입출력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텍스트 모드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픈할 때 바이너리 모드로 오픈하셔야 되고요. 여기 처음에 요거 실수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풋 스트림 파일을 오픈할 때는 인풋 스트림을 오픈할 때는 IO인의 바이너리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라고 꼭 출력하셔야 되고요. 인풋 파일 스트림, 그 다음에 아웃 파일 스트림, 그 다음에 IO 파일 스트림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젬플은 요런 이제 이미지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새로운 파일로 하나 만드는 이제 복사 파일을 동일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 오리지널 파일이 절대 패스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뭐 당연히 여기에 이게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 하나 선정해서 패스를 이제 고치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실습하실 때는 자, 데스티네이션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파일을 만드는 거니까 아무 위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풋 파일 시스템 파일 스트림으로 파일을 여는데 소스 파일을 여는데 열 때 바이너리를 꼭 여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나중에 get 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텍스트 파일인 경우는 우리가 그 계획 문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입력이 될 때 그게 2바이트로 뉴라인 리턴 문자와 그 다음에 뉴라인 문자 두 개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우리가 바이너리로 선언해서 여셔야 되고, 자, 출력할 파일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스트림으로 열되 데스티네이션 파일을 열되 이렇게 바이너리로 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읽어서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가장 좀 무식한 방법인 한 캐릭터 단위로 읽어가지고 그거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은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왕창 읽어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글자씩 읽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get 함수를 사용해서 end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그 목적하는 파일에다가 put해서 집어넣고 다 끝나면 close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바이트 개수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여기 복사한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제대로 디코딩이 된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두 개가 동일한 파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바이너리 파일도 한 캐릭터씩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하기 위해서 get이나 put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글자씩 읽게 되면은 굉장히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읽어와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함수로는 이제 read라는 함수와 이제 writ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블록 단위로 파일을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드 함수는 여기에 이제 배열이 들어가고요. 어레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최대 개수 읽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최대 개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바이트를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일에 100바이트가 아닌 뭐 50바이트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면 50바이트만 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가 100바이트가 익혔는지 50바이트가 익혔는지 내가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렇게 체크하는 방법은 g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최근에 리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최근에 마지막에 리드했을 때 몇 바이트를 내가 읽어왔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C 언어에서는 리드 함수의 리턴 값으로 이 읽어드린 개수를 리턴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 그 파라미터로 스트림 자체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 읽어드린 개수는 별도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그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전달을 그 몇 개 읽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리드 함수가 보통 사용하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인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할 내용과 몇 바이트를 이제 저장할지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을 왕창 읽어서 저장하는 이그젠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2바이트씩 읽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네요. 예, 지금 뭐 이런 화면에 출력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책의 이그젠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그젠플은 요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리드하고 라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읽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처리했을 때의 속도와 그 다음에 뭐 한 1000바이트 정도나 뭐 아니면 더 크게는 뭐 한 10,000바이트 정도를 한 번에 읽어가지고 처리했을 때의 속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INF 파일을 이제 읽었고요. 엔드 파일인 체크한 다음 리드를 해가지고 리드를 해서 아, 현재 읽은 개수를 체크한 다음에 그만큼을 다시 화면에 출력을 시켰습니다. 32바이트씩 해서 출력을 한 이그젠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트 개수를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너리로 열었기 때문에 읽은 바이트의 수는 219바이트
현재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전체 크기가 리턴이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뭐였죠? g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고 바이너리가 아니라 이제 그 텍스트 모드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문자하고 뉴라인 캐릭터가 합쳐갖고 계획 문자 하나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이너리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환이 없이 그 모든 바이트가 그대로 한 바이트가 한 바이트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것 같이 리드 라이트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 복사하면 여기서 이미지 아까 오픈한 것처럼 소스 이미지 리드 모드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로 파일 하나 생성을 해서 그거를 버퍼를 1000바이트 1024가 1000바이트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2의 10승. 자, 그렇게 해서 리드를 해가지고 get 카운트만큼 라이트하는 그죠? 간단하죠? 예. 읽고 읽은 개수 카운팅해서 그만큼 출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1024가 n 값이 1024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읽을 때는 1024만큼씩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에 이게 짜투리가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요만큼이 1024가 아닌 값이 리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50바이트가 남았다 그러면 50바이트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으로 씌워지고 그 다음에 엔드 파일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죠? 얘는 왜 엔드 파일이 체크가 됐냐면 지금 내가 1024만큼 이제 읽어 오려고 했는데 50바이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51바이트째 읽으려고 할 때 end of flag가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은 다음에 end of 파일을 체크를 하게 되면 end of 파일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get 했을 때나 이런 get로 우리가 했을 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example은 인테저 배열과 더블 값을 바이너리로 파일에 저장하고 다시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파일을 아웃풋 아웃풋으로 출력 파일로 오픈합니다. 바이너리로 당연히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는 이런 어레이와 이런 더블 값인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나 음성 처리나 뭐 아니면 다른 기타 뭐 통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이제 결국은 어레이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덤프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자 write를 하게 되는데 이 배열에 주소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다 지금 write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해주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예.
이거 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바이트 수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number of n이라 그러면 이게 그 어레이의 size of 괜찮습니다. size of n을 하게 되면 이 어레이의 크기가 나오는데 크기가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배열의 개수랑 배열의 크기랑 그 다음에 타입까지 곱해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바이트가 한 인테저 하나가 4바이트니까 4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통은 이렇게 안 사실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보통은 이제 그 배열의 개수 10 곱하기 그다음에 size of integer를 주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size of integer 이렇게 사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렇게 하셔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40바이트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더블도 저장하는데 저장할 때 주소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 오퍼레이터 쓰고 포인터 변환하고요.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컴파일러에서 C++는 에러를 출력을 시킵니다. 이거 이제 타입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더블의 사이즈를 8바이트가 되겠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값을 뭐 이렇게 뭐 변형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시 읽어왔을 때 원래 값이 도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읽었다가 다시 그 썼다가 다시 읽었는데 원래 값이 그대로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제 아무 값이나 이렇게 넣어서 읽었을 때 원래 값이 된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은 파일을 바이너리로 해서 읽고 당연히 잘 열리겠죠. 그 다음에 리드를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요. 어레이를 저장을 하고 더블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시켜 봤더니 원래 값과 그대로 어레이는 이렇게 나오고 더블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그 에디터를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체크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이트는 한 인테저 어레이는 이렇게 인테저 하나가 하나씩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0이 얘는 0이고요. 얘는 1인데 이렇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윈도우 인텔 CPU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트랜디한 머신이기 때문에 여기 리트랜드 그러니까 LSB 리스트 시그니먼트 바이트가 먼저 저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냐면 3.15에 해당되는 그 플로팅 포인트,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포맷이 저장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서 이 숫자를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는 뭐 되게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시스템이나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배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 비트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IEEE 플로팅 포인트 그 포맷으로 해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텍스트 IO와 바이너리 I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일의 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텍스트 IO든 바이너리 IO든 파일의 끝을 만나면 엔드 파일을 리턴한다는 점은 똑같고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이제 파일에 이 줄바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텍스트 모드로 오픈을 해서 읽게 되면은 이걸로 바뀌게 되고 쓸 때도 요 그 계획 문자 하나가 이렇게 두 문자로 바뀐다는 거고요.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모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이렇게 두 글자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듯이 텍스트 모드로 해서 요거를 저장을 시키면 요 값이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요 값이 이렇게 두 글자로 저장이 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4바이트가 저장이 되는 걸고, 텍스트 모드일 때는 바이너리 모드일 때는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글자가 저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할 때 그 파일 스트림의 상태를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 파일 스트림의 정보는 그 파일 스트림에 그 변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배드빗하고 페일빗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더 파일 b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더 파일은 이제 파일 끝까지 도착했다,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배드하고 페일빗은 지금 현재 이 스트림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더 파일 비트는 파일이 끝났을 때 1로 세팅이 되고, 파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페일 비트는 이제 뭐그 이 배드빗은 스트림이나 데이터가 손상되는 수준의 진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아진 입력일 때 1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일비트는 예를 들어서 뭐 정수를 입력받자고 했는데 포맷이 안 맞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1로 세팅해요. 그래서 페일비트는 보통 리커버리가 가능한 그런 경우고요. 배드비트는 일반적으로 리커버리가 안 돼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배드비트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비트의 상태를 읽어오는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end of flag, end of file, end of file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fail인지 아닌지, bad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굿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문제가 없을 때, 정상 모두 0일 때, 그 다음에 이 클리어는 얘네들을 0으로 세팅해서 정상 상태로 만드는, 물론 정상 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상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클리어를 해놓고 문제가 됐을 때 클리어를 해놓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플래그를 세팅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엔드 파일 상태냐, 페일 상태냐, 배드 상태냐, 굿 상태냐를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파일을 실제로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패스를 적었고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show stream state를 해서 플래그가 어떻게 세팅됐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엔더 파일은 뭐 엔더 파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페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드는 0. 그래서 6의 페일이 1이라는 것이 세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열었으면 얘는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다 5 그리고 상태가 굿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읽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그 엔드 파일 끝까지 간 다음에 그거를 찍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엔드 파일이 1이고 페일도 1이고 배드는 0이고 굿은 0이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읽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페일이라는 얘기는 그런 걸 의미하고 엔드 파일이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